서울의 한 지하철역. 1시간 동안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쳐다보는 한 외국인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개찰구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표를 건너뛰고 들어가는데 이 모습을 보고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무래도 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도 저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나라는 없는데 어떻게 한국만 독자적으로 가능한 걸까? 이곳 서울에서 외국인 학생은 무슨 경험을 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루이즈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국립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루이즈라고 합니다. 1년 전쯤 한국을 여행하고 특히 지하철에 대한 엄청난 충격의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넉넉한 경제적 지원으로 학창시절 대부분을 어려움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교성이 별로 없고 그냥 책을 보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대학교 졸업할 무렵까지 주위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어느새 혼자서 밥을 먹고 걷고 생각하고 마음을 주고받을 친구가 없다 보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제 자신이 점점 고립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며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이 K-팝과 춤, 노래, 아이돌, K-드라마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얘기할 때 저는 솔직히 매우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런 게 뭐가 도움된다고 야단법석인지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나 자신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더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무리해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동물인데도 저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 친구들을 불쌍하게만 생각했으니까요. 친하게 지내려면 공통된 주제와 관심사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데 저는 너무 동떨어지게 아무것도 몰랐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은 너는 정말 재미없고 고리타분하다. 말하고 싶지 않다며 저를 왕따시켰던 것 같았습니다. 우습게도 저는 제가 왕따가 되었는지도 몰랐고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정작 저 혼자만 모른 채 고립이 되어버렸던 거죠. 졸업할 무렵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졸업 사진을 찍을 때 누구 하나 저하고 같이 사진 찍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으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고 자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부모님도 대략 눈치를 챘지만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일부러 모른 척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의 관심사가 뭘까?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난 왜 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제 안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세상은 책에 쓰여 있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훨씬 더 다른 모습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너무 크다. 난 지금까지 오로지 책에서 얻는 지식이 최고라는 어리석은 생각들로 가득했던 것 같다.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고 내 안에 고지식하게 갇혀있던 마음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바로 결심했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세계 여행을 떠나자. 그럼 어디로 갈까? 아시아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또래 친구들이 열광하는 K-팝의 나라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께 제 생각과 계획을 얘기하니 아버지는 바로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파리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였고 저는 긴 비행시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도 오지 않았고 집중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인천공항. 사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저는 인천공항의 엄청난 규모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랑스에 있는 공항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출구를 나오는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서 다리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건물과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내부 깨끗함은 기본이고 최첨단 고급 시설로 되어 있는 웅장함과 화려함이 지금껏 프랑스 공항만 보다가 비교가 되지 않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고 순간 프랑스가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세계 어디에서도 인천공항만큼 훌륭한 공항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천공항의 규모와 아우라에 감탄을 했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구조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공항과 지하철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열차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눈비가 와도 아무런 제약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공항과 지하철을 연결하도록 설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우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표 발권기로 갔는데 안내소 직원이 교통카드를 구매하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분이 소개해준 한국의 교통카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통카드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까지 환승이 된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교통카드로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게, 상점에서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통카드도 불편하게 생각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단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 택시, 지하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더 놀라웠던 건 후불제 카드는 교통뿐만 아니라 음식점, 쇼핑, 물건 등 모든 결제를 다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 왜 한국이 인터넷 초강대국이며 모든 시스템을 스마트 디지털화로 만들어버리는지 놀랍고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안내 팻말이 붙어 있는데요. 언어와 상관없이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한국의 역 이름을 헷갈리는 외국인들을 고려해 한국은 역마다 번호를 부여해 길을 모르는 외국인이라도 쉽게 지하철역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프랑스는 다음 역에 대한 안내 없이 현재 위치만 알려주고 다른 언어로 방송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 내부에는 10여 개의 모니터로 현재 위치와 다음 역에 대해 알려주고 영어, 일본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타고 내릴 때 조심해야 할 지하철 안전 문제를 누구라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심지어 그림으로 되어 있는 노선도에는 현재 위치에 불이 들어와 안내방송을 듣지 않아도 한눈에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배려해 놓은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편리하게 해놓은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찰구 역시 한국 개찰구는 최첨단으로 간단하게 태그를 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지체되거나 기다림 없이 빨리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프랑스나 독일, 유럽에는 열차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무임승차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짜로 무임승차를 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99% 무임승차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 승차장에는 작은 화면에 귀여운 열차 이미지로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고 열차 도착 시각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고 놀라웠던 부분은 스크린 도어였습니다. 저걸 왜 설치를 해놓았지? 하고 유심히 보았는데 검색을 해서 보니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갑자기 선로에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도 한동안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연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끝에 열차선로 자체에 못 들어가도록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승객들의 안전을 이처럼 철저하게 고려하며 지하철을 설계한 나라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하더라도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 인력으로 운영해서 절대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한국 지하철 내부는 우주선 같았는데 프랑스에 없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달려 소변 냄새가 가득한 프랑스 지하철과 달리 굉장히 향기로우면서 쾌적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소변 냄새, 암모니아 냄새 정말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소변 냄새 이야기를 더 해보면 프랑스 지하철하면 지린내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습니다. 요즘 냄새나고 불쾌한 지하철 대신 자전거를 타는 프랑스 시민들이 늘고 있거든요. 일부 파리 시민들에게는 프랑스 수도에서 지하철을 타는 건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이 얼마나 불편한지 좌석마다 오물이 묻어 있고 역에선 참을 수 없는 냄새가 올라와서 매우 역겹거든요. 젊은 직장인들에게 프랑스 지하철에 대해 물어보면 불쾌감이 만연하게 뒤섞인 장소라고 생각하고 오죽하면 쾌적하지 않은 지하철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게 훨씬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프랑스는 낭만의 도시지만 동시에 악취의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소변 지린내에다가 공기오염까지 심해지자
참다 못한 일부 파리 시민들은 지하철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프랑스 지하철역에는 화장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 실내부는 공기가 매우 쾌적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게 온도 센서가 알아서 작동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아주 조용히 자기 할 것만 하고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인들의 공중도덕 인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높은 교육 수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들을 직접 보고 느껴보니 갑자기 프랑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화가 나는 겁니다. 분명 프랑스는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의 지하철 시설과 시스템, 사람들의 의식 등이 너무 비교되어서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출구의 번호와 해당 대표적인 장소 등이 세심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프랑스는 직접 나가봐야 길을 알 수 있거든요. 조금만 한국처럼 신경을 쓰면 되는데 승객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지하철을 보고 역시 사람은 한 곳에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해봐야 더 좋은 생각과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고 닫아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완벽했습니다. 복지국가라고 주장하는 프랑스에도 없는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한 좌석이 한국 지하철과 버스에는 당연하게 있었으며 그곳에는 노약자 임산부만 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공공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아무도 그 자리에는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열차 내부도 상당히 넓었으며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프랑스는 가방이나 귀중품을 혹시 도난당할까봐 가슴에 꼭 움켜쥐고 있는 광경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의 발전된 의식 수준과 오랜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한국 시스템의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의식, 생활 수준, 예절, 공중도덕 등 너무나 많이 배우고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여행 오기 잘했던 것 같았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번 여행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